알차고 재미있는 로봇 공감 로그인 MC를 맡은 개그맨 랑카랑카 빠라랑카 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로봇 공감 로그인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찬 지식 공유하는 오늘의 MC 박은영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 로봇 아니냐고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로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 로봇일까요? 네, 저는 사람입니다. 네. 네, 아니 의령 씨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의 주제는 로봇과 관련된 주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정철기 씨는 로봇과 관련된 그런 추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이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가 너무 하기 싫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이 로봇이 제발 내 숙제하고 공부 좀 대신해 주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이런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상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뭐 로봇이 서빙도 하고 로봇이 커피도 만들고 실제로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로봇과 관한 그런 일자리, 그런 관련된 주제로 전문가님 그리고 자문위원님 한번 모셔서 토크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앞에 앉아 계신 두 분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세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봇을 이야기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전진우입니다. 네, 우선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로봇과 그리고 일자리에 관련된 이야기, 얼마나 즐거운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너무나도 기대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로봇 산업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로봇이라고 봐야 할지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로봇 하면 이제 어떤 정의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 지능형 로봇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 법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 정의를 보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것, 두 번째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 네. 세 번째는 자율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기계 장치, 그리고 소프트웨어류를 우리는 이제 로봇이라고 우리 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특정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보다도요, 다양하게 여러 용처들, 그다음에 쓰여지는 것들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로봇 혹은 로봇 개념의 그런 기술들이 적용됐을 때 우리는 이게 이제 로봇이다, 혹은 이제 로봇이 뭐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네. 뭐 인조인간 로봇. 로봇 뭐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제조용 로봇 그리고 뭐 서비스용 로봇 지금 종류가 좀 다양해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두 가지 영역으로 이제 저희가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일상 공장이나 생산하는 데 쓰이는 그런 로봇을 제조용 로봇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일상생활 사람하고 가깝게 쓰이는 그런 로봇을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특히 이 서비스용 로봇은 또 두 가지로 또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문적으로 의료, 국방, 뭐 물류 뭐 이런 데 쓰이는 로봇을 우리가 전문 서비스 영역에 쓰는 전문 서비스 로봇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청소 로봇처럼 그 개인 일상생활에 쓰이는 그런 로봇들은 이제 개인 서비스 로봇,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청소용 로봇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나긴 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정말 우리나라 이 로봇 산업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또 체감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요건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로봇 박사 아닙니까? 아, 예. 대답도 로봇처럼 척척척. 예, 고맙습니다. 제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서비스용 로봇 두 가지로 되기 때문에 두 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조업용 로봇은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21년 기준으로 한 151억 불 정도의 수준이고요. 매년 한 4%씩 성장을 한답니다. 네. 즉, 새로운 공장들을 짓게 되면 로봇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용 로봇들이요. 두 번째로 이제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국제 로봇 연맹에서 나오는 판매 대수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22년도 기준으로 서비스 로봇 판매 대수는 한 521만 대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팔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
그 중에서 한 2만 1,000대 정도가 비즈니스 모델, 로봇 비즈니스라는 그런 모델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로봇 산업이 이 확대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사회 구조나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죠. 이제 고령화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저출산, 그다음에 이제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긴 노동력 부족. 그리고 요새 이제 큰 키워드 중에 하나죠. 웰빙. 그러니까 좀 편하게 스마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들.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뭔가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똑똑하게 좀 편리하게 사람의 힘을 좀 덜 쓰고 만드는 이런 스마트 제조. 네네. 이런 어떤 수요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로봇 산업이 계속 확대되는 그런 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확실히 비대면이 되면서 또 로봇 산업이 급성장한 면도 없지 않아 볼 그쵸, 수 그쵸.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로봇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인간의 그런 영역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 로봇 산업이 커지면서 일자리에 관한 문제들 겪고 있는 게 있나요? 이미 설명을 하셨지만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를 판단하고 사실 그거에 많은 알맞은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봤을 때는 사람 같아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접해봤던 기술과는 다르게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없애뜨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던 기술 발달과 일자리 관계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로봇은 굉장히 사실은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인간이 하기에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되는 영역들의 일들을 좀 사실은 차츰차츰 없애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특히 제조업보다 단순 노무 서비스업에서 이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비율이 굉장히 사실은 높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일자리에서 지식과 숙련을 쌓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실은 이에 이어진 교육적으로 사실은 취약계층으로 겪는 그 어려움들이 좀 앞으로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도 그런 기사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사라질 뭐 일자리들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년 안에 사라질 일자리가 정말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로봇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예측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인 제가 보고 있어도 사실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텔레마케터, 그리고 경비원, 운전사, 의사, 변호사 정말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정말 완전히 사라지는 직업들일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의 노동 수요를 필요로 했던 것이 결국엔 사실은 1의 노동 수요만 필요로 하는 좀 그런 사실은 노동 수요의 축소가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좀 사실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대형 마트 보면서 셀프 계산기를 보면서 정말 로봇들이 이런 자리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근처에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개그맨이잖아요. 그죠. 개그우먼. 네? 개그 콘서트가 부활을 했을 때 로봇이 다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아니 개그맨하고 개그우먼도 어떡하냐고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게 아이디어 짜는 거라서 사실 로봇들이 이걸 대체를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로봇들이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들도 좀 있을까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하시는 차기적인 일은 대체가 어렵지 않을까.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만큼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어떤 또 직무의 일자리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로봇으로 인해서 새롭게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는 저희가 이제 지금 사용하는 로봇의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겠죠. 네. 그래서 로봇 시스템도 개발하고 설계하는 일자리가 분명 필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안과 관련된 일자리가 좀 새로 생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달에서 생산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실은 다루는 직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사실 이제 산업이 확 크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인력이 뭐냐면 이런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직무를 설계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세팅해주는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막 키오스크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것도 뭐 아르바이트로 또 많이 하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단순한 노동이 대체되는 만큼 그만큼 또 로봇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로봇과 인간이 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한다면 그때 인간은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는 굉장히 사실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로봇이 노동의 개념을 좀 변화시킨다라는 것에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럼 어디를 좀 이렇게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냐 하면 이 고숙련 일자리 아까 처음에 우리 지금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근데 거기가 지금 경쟁하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지금 빨리 도전을 해서 그런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실력과 역량들을 키워야 되는 오히려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자리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일단 내 직업만큼은 좀 지키는 거예요. 네,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절대 네네. 지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라보는 로봇 일자리의 그런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요? 일은 사실 인간에서 시작을 하지요. 이제 인간이 방향도 잡고 이 과정에서 창의성도 발휘하고 근데 인간의 강점은 아시는 것처럼 일을 굉장히 선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가치를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인간은 로봇이나 AI 그런 기술들을 훈련시키죠. 예, 어떻게 발달도 시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너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목표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기계는 이제 이걸 받아서 일을 다 처리를 하죠. 그리고 예측하는 일도 합니다. 기계의 강점은 반복적인 것을 사실은 인간보다 굉장히 쉽게 처리한다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굉장히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 합리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분명 인간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술의 역할을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을 할 때 단지 로봇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사라져 이런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로봇을 좀 더 사실은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좀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좀 이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봇이 우리 사회에 수용돼서 이제 얼마나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냐 뭐 이런 개념하고 괴를 같이 할 텐데 친숙해지는 것만큼 그것을 더 잘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엔. 네. 즉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유지보수 인력이 지금은 고급 인력이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을 해서 청소를 잘해주는 로봇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사람이 고급 일자리가 되거나 이렇게 개념이 바뀔 거라는 거죠. 미래의 일자리는 아마도 지금의 기준으로 절대 일자리를 예단하지 마시고 미래에 상상하는 그런 새로운 일, 새로운 어떤 생활의 방법 그거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그런 일자리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사업들이 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봇 공감 로그인에서는 두 전문가분과 함께 로봇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편해지면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한편으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가 상상만 했던 그런 로봇들이 이렇게 현실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경각심을 갖고 적절하게 로봇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제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로봇 공감 로그인 구독하고 가실게요. 좋아요, 알림 설정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